네, 삼국지 강의를 좀 하게 되었는데 삼국지 이른바 조조전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조를 중심으로 제가 한번 삼국지의 역사를 한번 좀 볼 것인데요. 단순히 조조가 어떤 뭐 저기 손권이나 유비 이런 사람들과 경쟁을 했던 군벌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개혁가 이상가로서 조조를 좀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단순히 군벌이 아니라 법가적인 개혁을 하려고 했었고, 다른 원소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호족이 아니라 이게 명사가 아니라 보통 백성들, 그 사람들의 먹거리와 살림살이를 걱정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런 조조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원소하고 싸웠고 사마이하고 싸웠고 순욱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개혁파 조조, 반개혁파 원소, 그리고 반개혁파 또 이제 그 수구 세력의 반동 사마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프레임으로 해서 좀 편파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프레임으로 해서 한번 삼국지를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냥 이런 말을 하지요. 저기 동탁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시대의 파괴자, 원소는 구시대의 집착자, 조조는 새시대의 건설자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누가 그런 당대의 어떤 커다란 역사적인 길목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려고 했고, 누가 그것도 저항을 했고 누가 또 반동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조조와 나머지 이렇게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조 법가적인 사상가, 법가적인 개혁가, 이 사람이 뭐 꾸었던 꿈이 무엇이고, 또 이 사람이 또 중국사에서 어떤 커다란 또 뭐 전환의 물꼬를 트였는지 좀 차근차근 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 여기서 원소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조, 단순히 그냥 뭐 그 썰려 나간 한 사람이 아니라 원소가 어떤 게 문제였고 어떤 식으로 좀 시대에 좀 퇴행적이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동탁이라든가 누구죠? 그 여포라든가 삼국지에서 지나치게 과소평가받았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한번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해서 재평가 좀 해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조조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동탁의 후계자일 수가 있고, 동탁이 키워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동탁과 조조 사이에는 뭔가 연결성과 그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또 공손찬과 유비 또 이야기해 가보면서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정치 경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자신들이 어떤 한계와 그것을 만들어낸지, 이런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국지 조조전, 조조를 중심으로 삼국지를 보자. 조조는 간웅이 아니다. 어떤 꿈만았던 이상가였고 개혁가였고 가장 백성들을 아끼는 군주였다. 그렇습니다. 많이들 좀 와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